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오대양 쪽에서 이제 두 번째 바다인 인도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도양 이렇게 씁니다. 어렵지 않죠? 인도, 우리가 아는 그 인도의 바다, 앞바다를 말합니다. 자명해서 더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도양을 발견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음식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3대 영양소를 필요로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말입니다. 탄수화물은 곡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단백질과 지방은 주로 이제 육류에서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중세 유럽에도 이렇게 육류를 도축해서 먹었겠죠.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큰 고기를 죽이면 하루에 다 먹을 수는 없겠죠. 양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각입니다. 어떤 거냐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난로 위에서 이제 건조를 하는 겁니다. 난로 위에서 건조하면 열 때문에 곰팡이나 이런 세균들이 끼기 전에 죽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싹 건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장이 있어요. 고기에다가 소금을 바르고, 소금 뿌리면 원래 이제 살균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훈제라고 해서 아래쪽에 불을 떼워서 연기가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연기에 의해서 숙성시키는 거죠. 금방 되는 거 아니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연기 향도 이렇게 나무 향도 들어가서 아주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고기를 놔두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 좀 그래도 꽤나 냉장고 없이도 고기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보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뭐 며칠이지,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음식이든 부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냉장고가 없었던 이 중세 시대는 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웬만큼 조금 상해도 먹기는 먹었대요. 근데 먹으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이렇게 향신료를 뿌려야 됐답니다. 왜냐하면 약간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신료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 향신료가, 유럽에는 이제 바질 이런 게 있었고, 또는 올리브, 그리스에는 올리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나고 있었어요. 이런 향신료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향신료가 많이 있었지요. 인도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등등, 우리 중국이나 한국까지도요. 향신료가 훨씬 다양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의 향신료들을 사다가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향신료 무역이 이 중세 시대에 아주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아주 비쌌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후추죠, 후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 호자가 오랑캐 호자고요. 중국에서는 지네 나라 아니면 다 무조건 오랑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랑캐 호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산초나무 할 때 이게 초래입니다. 그래서 호초라는 한자로 썼었는데, 이거 이제 중국 발음으로 후짜오 하고, 그래서 우리는 후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후추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열매들을 이제 건조하고 빻아서 후추가 되는 거죠. 요게 인도에서는 자라는데 이쪽 유럽에서는 아무리 이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무역으로 해서 아시아에서 가져다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후추보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정향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육두구라고 하는데 이게 훨씬 더 비쌌다고 합니다. 훨씬 더요. 참고로 이 정향은 못 정자입니다. 못에서 나는 냄새인데, 못 냄새 같이 약간 그런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이게 꽃봉오리인데, 꽃봉오리가 이게 지금 못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못 정자가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식물의 이름을 정향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육두구인데 사양 냄새가 나는 콩. 여기 이제 콩두자 썼잖아요. 고기 육자. 그래서 사양 노루에 이제 냄새가 난다 해서 육두구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그냥 음식에, 고기에 넣으면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향신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만 가져올 수 있으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유럽에서는 이제 아주 비싼 향신료였습니다. 이 향신료는 인도랑 인도네시아 이쪽 지역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 루트가 이렇게 비단길로도 이렇게 무역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바다 쪽 길로도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무역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 쪽 오면은 여기 베니스 상인들 아시죠? 요 베니스 사람들, 베네치아라고 하죠, 이탈리아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중해 바다 항해사로는 제일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후추를 지중해로 사와서 요걸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파는 그런 중개 무역 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한 630년? 뭐 요 정도 되면 여기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마호메트가 이슬람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0년 안에 그냥 전체 지역으로 다 이슬람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300년대 정도가 되면 이슬람 각 작은 나라들을 오스만이라는 하나의 큰 나라가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왔던 실크로드 여기도 배로 가는 요 길도 오스만이 모든 걸 관할하게 되는 거죠. 향신료 무역을 관할하게 되는 거죠. 오스만은 엄청 부유하게 되고 이제 이쪽에 있는 유럽 사람들은 오스만이 부르는 가격으로 모든 걸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 모두 향신료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랑 면에 있는 스페인은 얼마나 더 비싸게 이 향신료를 사겠습니까? 게다가 이 끝에 있는 포르투갈은 여기는 아예 이 가난한 나라가 향신료를 구할 수도 없게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 끝에가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전체가 이슬람 세력권이었고 이 포르투갈의 엔리케라는 왕자가 나타납니다. 이 왕자는 이제 왕이 될 권한은 없었어요. 큰아들은 아니었어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좀 나는 새로운 모험을 하겠다. 약간 기업가 정신으로 왕자는 바다를 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바다는 오스만에 의해서 여기는 가는 게 막혀 있으니까 여기 말고 그럼 우리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면 되지. 지구는 이 당시 이제 둥글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항로를 개척하려고 이제 자기가 직접 배를 타지는 않고 그 당시 유명했던 선원인 바스코 다가마를 요 사람 시켜서 좀 항해를 해봐라라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 이 할아버지는 실제로 여기서 출발해서 그 대서양 여기 아프리카를 따라서 쭉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쭉 가갖고 여기까지 가요. 처음에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가 파도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가 지도에는 그냥 밋밋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톡 튀어나온 곳이 이걸 곳이라고 하잖아요. 이 곳이 이런 곳에는 보통 이렇게 물이 갑자기 확 넓다가 좁아지니까 파도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폭풍의 곳이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엔리케 왕자한테 보고를 하죠. 어우, 거기 폭풍의 곳 때문에 진짜 놀랐어요. 그랬더니 엔리케 왕자가 얘기합니다. 야, 바보야. 여기를 폭풍의 곳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겁나서 안 갈 거 아니냐. 거기 다음부터는 희망이 보이니까 희망의 봉우리라고 이름을 바꿔라 해서 여기가 이제 희망봉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희망봉인 거죠. 네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엔리케 왕자는 바스코 다가마한테 원정을 계속 시킵니다. 계속 그 다음부터 더 여길 지나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도양을 거쳐서 여기 인도의 캘리컷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가 1498년. 그러니까 1488년에 처음 항해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이제 도착한 거죠. 그래도 이제 직항 항로를 발견했으니까 이게 어딥니까? 이 항로 덕택에 포르투갈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인도로 거쳐갔던 이 바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바다가 바로 인도의 앞바다, 인도양이었던 겁니다. 말풀이 요약하겠습니다. 인도양이라는 말은 인도 앞바다라는 말로 너무 자명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도중에 나왔던 몇몇 단어들 풀이했던 거 기억해 보겠습니다. 먼저 후추입니다. 후추는 오랑캐호자 또 산초나무 초자 쓴다. 그래서 호초, 중국에서는 후지아오 뭐 이렇게 발음을 해서 그게 이제 후추가 되었다. 인도 남부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발견하려고 그렇게 서양에서 항해를 했던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향신료가 정향과 육두금입니다. 정향은 말 그대로 꽃봉오리 열매인데 모처럼 생겼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모처럼 생겨서 정향이라고 불렸고요. 이건 다 인도네시아 겁니다. 말루쿠 원산지고요. 육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양도로 아시죠? 그 좋은 향 있잖아요. 그것의 향이 나는 콩이다. 콩두자 써서 육두구라고 하고요. 영어로 뭐 넘맥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양어도 열매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봉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바스코 다가마가 처음에 이 곳의 이름을 폭풍의 곳, 아프리카 제일 하단에 거기를 폭풍의 곳이라고 했는데 바스코 다가마를 보냈던 포르투갈 왕자 엔리케가 야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그럼 사람들이 더 이상 도전하지 않을 거 아니야. 대신 그곳을 희망의 봉우리라고 하자. 거기만 지나면 폭풍의 곳만 지나면 희망이 보일 테니까. 그래서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바꾼 그 마케팅 덕에 10년 만에 1498년에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인도에 도착했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